은하계에서 가장 어둡고 작은 항성은 태양이 아닙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의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우리 은하에 속하는 별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적색외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색외성과 비교했을 때 태양은 매우 밝고 큰 항성이에요. 하지만 태양이 적색외성보다 훨씬 밝듯이 태양을 훨씬 웃도는 항성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밝은 초거성으로 알려진 스티븐슨 2-18이나 방패자리 UI가 그것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태양이 이런 초거성처럼 거대하다면 어떨까요? 태양을 대신할 존재를 찾는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신가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펼칠 상상은 태양에게는 비밀로 해두죠.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상상해 보세요. 불타는 지옥. 인류에게 알려진 항성은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스티븐슨 2-18과 방패자리 UI는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별입니다. 이 별들은 적색 초거성으로 온도는 각각 3200켈빈과 3365켈빈이에요. 참고로 태양의 온도는 5772켈빈이기 때문에 이들 별은 항성치고는 상당히 온도가 낮은 편이죠. 하지만 그 대신 아주 밝기 때문에 광도는 각각 태양의 44만 배와 34만 배에 이릅니다. 얼마나 밝은지 짐작이 가시나요? 만약 지금 태양이 있는 위치에 이 별들이 있다면 선글라스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는커녕 방화복을 입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핵폭탄의 폭심지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금세 증발해버릴 거예요. 이 정도의 강한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 만약 방패자리 UI가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고 지구가 같은 거리에서 그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다 타버린 구체로 모습을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중력장에 붙잡혀 방패자리 UI로 낙하해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월등히 밝은 항성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좋겠네요. 웨스테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골드락스 존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용어를 알게 된 계기가 저희 채널이었다면 더 기쁘겠네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골디락스 존, 일명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항성 주변 영역 중 행성 표면에 액체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영역을 말합니다. 태양계의 경우 지구는 골디락스 존의 딱 중앙에 있고 금성과 화성은 그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생물이 모두 타버리거나 반대로 얼음 행성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패자리 UI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해야 하며 가능하면 그 영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초거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우선 이 멋진 별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야말로 초거대 사이즈입니다. 만약 방패자리 UI가 태양에 위치해 있다면 광구는 목성 궤도까지 도달할 겁니다. 스티븐슨 2-18이라면 토성까지 완전히 집어삼켜 버립니다. 때문에 지구가 이들 별 주위를 공전한다면 해왕성 바깥 전체의 궤도 혹은 그보다 더 멀리 가야 하죠. 명왕성의 궤도도 불충분합니다. 명왕성은 지구의 1600분의 1에 해당하는 태양빛을 받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패자리 UI의 밝기는 태양의 34만 배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그보다도 더 멀리 데리고 가야 하죠. 그것도 신속하게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게 더운 존재가 곧 태양의 위치에 나타난다면 그 사실을 가능한 미리 알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지구가 확실하게 대피하려면 최소 1000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를 쾌적한 궤도까지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방패자리 UI는 지구를 삼키지도 않고 하늘을 완전히 덮지도 않았고 지옥의 빛으로 지표를 다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덩이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별은 한낮의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소설 시리즈나 왕자의 게임 시리즈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분명 이 새로운 환경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작품의 무대인 웨스테로스 같이 같은 계절이 몇 년이나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에게 적당한 궤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려면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즉, 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세대 교체를 넘어 문명이 몇 번이나 교체될 정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의 여름휴가. 물론 여름이 몇 세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름방학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고 학생들의 사전에서도 그런 항목은 사라지겠죠. 계절이 몇 개월 단위에서 시대 단위로 바뀌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은 빙하가 녹으며 바다의 수위가 심하게 상승하는 계절이 되는데요. 가을이 오기까지 남극과 북극은 푸른 초원이 되고 해안의 대부분은 물에 잠깁니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리브해의 섬들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와 동시에 혹독한 대륙성 기후를 가진 사막이 펼쳐집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은 모래로 메워지고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은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인도주의적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은 항상 어디론가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 또한 문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화이트 워커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좋은 일은 없어요. 수세기 동안 얼음에 갇힌 세계에서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기온의 저하로 빙하 덩어리인 빙모가 생겨나고 이것이 성장하여 지구의 반사율이 커지면 태양광의 반사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온이 더욱 저하되어 빙모가 지구 전체로 늘어나죠. 이 상태는 봄이 올 때까지 계속되며 독일과 한국까지 차가운 한대가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따뜻한 햇빛과 자연이 돌아오고 이때 빙모도 조금씩 녹아갑니다. 이 말은 즉 다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며 광대한 지역을 늪지대로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 빙하를 피해 따뜻한 위도의 지역까지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곳에서의 삶은 마냥 판타지가 아닌 리얼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초고성을 공전하는 행성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도 있을 테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태양으로 바뀌는 새로운 항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티븐슨 2-18이나 방패자리 UI는 다른 적색 초고성과 마찬가지로 꽤 나이가 든 별로 이미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예요.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수십억 년인 반면 이 밝고 거대한 태양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적어도 1억 년만 더 살아주면 다행이죠. 게다가 초고성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별은 정기적으로 밝기가 바뀌거나 강력한 입자선을 방출합니다. 저 방패자리 UI도 해마다 가벼워지면서 다른 행성에 필적할 만한 질량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은하내에서 가장 빨리 타버리는 별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지구에게도 정기적인 태양 폭풍을 가져옵니다. 태양 폭풍이 일어나면 지구의 낮쪽에서는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파괴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상 속 짧은 여행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제 그만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년이 몇천 년 동안 지속되지도 않고 하늘에 빛나고 있는 것은 초고성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친구 오렌지빛 G2 외성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태양을 좋아하고 많은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설령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아직이라면 꼭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